확률의 뜻과 활용 들어가 볼게요. 시행과 사건. 자,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야겠지. 자, 시행이란 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동전 던지는 거랑 그리고 뭐 주사위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문제 잘 읽다 보면 시행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라는 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져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 4, 5, 6 있죠? 얘를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보통 S로 나타내.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건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근원 사건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사건이 근원 사건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주사위 하나 던졌다. 이거의 근원 사건은 이렇게 하나씩 써주면 되죠. 6까지. 자, 그 다음에 전사건은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하고 표본 공간이랑 같겠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이 안에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공사건은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요 공집합으로 나타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라는 사건은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B 사건은 1, 3, 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에서 한 개씩 1부터 6까지 근원 사건. 그 다음에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전부 다 6 이하의 눈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사건이고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니까 공사건이다. 자, 그 다음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얘네 용어도 정리해보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합집합으로 나타내요. 이건 합사건이라고 읽으면 돼. 그래서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는 거 또는이니까 그죠? 그래서 합사건이 되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즉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교집합으로 나타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교집합이 없어. 이런 사건이 배반 사건. 뒤에서 이제 독립 사건이라는 걸 배우는데 애들이 용어를 헷갈려해. 여기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배반 사건은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A와 B의 교집합이 없어. 이럴 때 A, B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사건은 여집합 생각하면 돼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A의 여사건이고 기호로 A의 여집합으로 나타내죠. 이게 A 여사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니까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 나오겠지. 자, 근데 여기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걸 A 사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사건,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 사건 이렇게 하면 A 사건은 짝수니까 2, 4, 6, B는 3의 배수니까 3, 6, C는 5의 배수니까 5 하나죠. 자, 이때 1번 짝수의 눈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자, 짝수의 눈은 A 사건이었고 3의 배수는 B 사건이었어. A 또는 B니까 합사건이고 기호로 나타내면 집합 구해주면 돼요. 그럼 뭐예요? 2, 3, 4, 6이지. 그 다음에 2번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건 곱사건이죠.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A와 C는 A는 지금 2, 4, 6이고 C는 5야.
뭐가 없어? 교집합이 없지. 이럴 때 두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35인데 얘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배반 사건부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 그러면 A는 3의 배수니까 3, 6. 그 다음에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사건. 4의 약수는 1, 4.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 사건. 홀수의 눈은 1, 3, 5. 자,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을 구하시오. 배반 사건은 뭐가 없어야 돼? 교집합이 없어야 돼. 누구랑? A랑 B가 어때? 교집합이 없죠?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이 없으니 공집합이니까 A와 B가 배반 사건이 되는 거죠. 자, B와 C는 1이 겹치고 A와 C는 3이 또 겹치잖아. 그치? 그래서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자, 그 다음 배반 사건의 개수.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 6의 약수. 그러면 A는 1, 2, 3, 6. 그 다음에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표본 공간을 써보면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1, 2, 3, 4, 5, 6인데 A와 배반이려면 A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그 얘기는 1, 2, 3, 6을 제외한 4와 5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즉 공집합 4나 5하나 4, 5 같이 이렇게 4개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그 우리 고1 때 배웠던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문제 기억날 거야. 이 S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래 몇 개지?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개 나오지. 근데 거기서 1, 2, 3, 6은 반드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1, 2, 3, 6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해서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죠? 그걸로 구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 자, 확률은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학적 확률 뒤에서 배울게. 두 번째가 이제 통계적 확률. 그 다음 세 번째가 기하적 확률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확률이 있고 우리는 보통 수학적 확률을 많이 풀게 될 거야.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자, 수학적 확률은 우선 A가 일어날 확률은 기호로 PA, A가 일어날 확률. 이게 확률, 요 앞에 P자를 따서 P라고 쓰고 이거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첫 번째로 수학적 확률은 일단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 그 근원 사건,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하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지잖아.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6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러면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인데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있지? 1부터 6까지 6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6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까 6분의 1. 그러니까 6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렇게 다 같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결국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로 따져주는 게 수학적 확률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확률이 바로 수학적 확률이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요걸로 따지는 게 수학적 확률. 결국 개수, 경우의 수 따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S라고 하면 S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6개, 1부터 6까지. 자,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면 소수가 뭐 있죠? 2, 3, 5까지 있겠지. 그러니까 개수는 3개. 그러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그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즉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수학적 확률. 자,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은 통계가 뭐야? 직접 진짜 해서 통계치를 낸다고 하죠. 그 결과를 가지고 그건데, 그러니까 시행을 진짜 n번 반복해서 하는 거야. n번 시행을 해. 그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Rn이라고 하면 이 시행 횟수 있지. 그거 분의 일어난 횟수. 이렇게 나타낸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상대도 쓴 거지. 전체 시행 횟수 분의 일어난 횟수. 이렇게 보는 게 통계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뭐 비가 올 확률, 야구 선수가 안타 칠 확률, 뭐 제품 불량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은 수집해서 이제 조사하거나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상대 도수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를 보면 유치 뭔지 알죠? 요즘 초등학생은 유시 뭔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 자, 유치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때 이 유치를 300번 던져본 거야. 이게 n이지. 전체 시행횟수. 300번을 던졌는데 이 볼록한 면, 여기 이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 이 면이 120번 나왔대. 그러면 볼록한 면이 나올 확률은, 이건 지금 통계적 확률이니까 전체 시행 횟수분의 실제로 나온 횟수, 즉 5분의 2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고, 수학적 확률은 유치, 이게 배랑 등이라고 하거든. 배면이랑 등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고 보는 게 수학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얘는 U짝 하나 던져서 등, 볼록한 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보는 게 수학적 확률. 이거는 통계적 확률.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다르니까 뭐 이거는 뭐가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문제에서 줬을 때 통계적 확률로 주어지면 통계적 확률로 답을 내면 되고, 이런 얘기 없이 경우의 수로 따질 때는 수학적 확률로 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봤니? 진짜로 이 U짝 하나를 던져서 이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이, 우리 수학적 확률은 2분의 1, 볼록한 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정말 2분의 1일까? 라는 생각을 안 해봤겠지? 자, U짝을 300번 던졌는데 120번 나왔잖아요. 2분의 1이면 150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실제로 이쪽이 좀 더 살짝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 통계적 확률을 보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서에 항상 뭐라고 써있냐면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던지는 횟수를 10,000번, 뭐 20,000번, 30,000번 이렇게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통계적 확률도 수학적 확률과 같아지는.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지금 시행 횟수 알려주고 진짜 나온 횟수 알려주면 이거 가지고 제일 쉬운 문제야. 이게 그냥 이걸로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요. 통계적 확률이 아니야? 그럼 수학적 확률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 농구 선수가 500번을 시도해서 350번 성공했대. 자기도 성공할 확률 구하래. 통계적 확률이잖아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통계적 확률 나오면 고맙다고 하고 풀어야 돼. 자, 기하적 확률은 우리가 모든 개수를 다 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점의 집합이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 이럴 때 확률은 기하적 확률로, 이제 연속적인 변량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산이 아니고 연속. 그래서 개수를 못 세. 이럴 때 영역 A의 크기, 전체 크기,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서 기하적 확률로 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전체 이 원이 있는데 이걸 6등분해서 여기 넓이를 다 같게 등분을 해놨어. 이때 이 색칠한 부분에 뭐 화살이 이 색칠한 부분에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전체 넓이 6개인데 그 중에 2개. 비율로 따지면 6분의 2죠. 그래서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게 기하적 확률. 그래서 기하적 확률은 보통 넓이에서 보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든 통계적 확률이든 기하적 확률이든 이 확률의 기본 성질을 보면 자, 어떤 사건, 임의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아무리 작아봐야 0이고요. 아무리 커봐야 1.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값만 갖는 거지. 거기서 반드시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 되는 거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사건, 공사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수학적 확률부터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나온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지. 하나 던질 때 6가지지. 그치? 그 다음에 나온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의 수는 1, 1, 2, 2, 3, 3 해서 6, 6까지 몇 가지? 6가지. 따라서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일 확률. 자, 합이 4 이하니까 합이 2인 것부터 1은 없으니까 합이 3, 합이 4일 때의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주면 되겠죠. 합이 1인 건 한 가지밖에 없네. 합이 3인 건 2가지. 합이 4인 건 1, 3, 2, 2, 3일. 3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 합이 4 이하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 즉 6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 3번.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12일 확률. 자, 곱이 12이려면 이게 서로 다른 주사위 A와 B 주사위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순서 생각해줘야 돼요. 자, 곱해서 12가 나오는 거 2, 6, 3, 4, 4, 3, 6이 4가지죠. 전체 36가지 중에 4가지. 그래서 9분의 1. 이게 수학적 확률. 자, A, B, C, D 이 5명이 일렬로 설 때 A와 B가 양 끝에 설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아니고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이 일렬로 서는 게 전체 경우의 수니까 500, 120이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 A와 B가 양 끝에 서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확률이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경우의 수를 계속 따져야 되니까. 자, A와 B가 양 끝에 서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자리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가운데 3명은 일렬로 서면 되는 거니까 300. 2 곱하기 300. 계산하면 되죠. 120, 2 곱하기 6. 10분의 1 되겠죠. 그 다음 2번. A와 B가 이웃하게 설 확률. 자, 전체 경우의 수 120까지 아까 위에서 똑같이 나왔지. 5명이 일렬로 서는 경우의 수 500. A와 B가 일렬로 선다. A랑 B랑 이렇게 묶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한 명을 보는 거지. A, B를.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이 일단 줄을 서죠. 그리고 그 안에서 A와 B가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4 곱하기 2. 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오렌지맛 사탕 5개, 딸기맛 사탕 3개, 사과 2개 이렇게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사탕을 동시에 꺼낸대. 자, 임의로 3개의 사탕을 동시에 꺼내는 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야. 자,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할까요? 5개, 3개, 2개, 10개 중에 3개를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 중에서 3개만 모두 오렌지맛 사탕이 나와야 되니까 오렌지맛 사탕이 5개잖아. 그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10, 9, 8, 3, 2, 1, 5, 4, 3, 3,
2, 1. 분모끼리 약분하고 여기 10 약분해주고 3, 3, 9, 2, 4, 8. 네, 계산하면 12분의 1 나오네요. 자, 그 다음 2번 오렌지맛 사탕 2개, 사과맛 사탕 1개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지금 사탕 3개 뽑는 건데 오렌지맛 사탕 2개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렌지맛 사탕 5개 중에 2개 뽑고 1 안 끝났지? 곱하기 사과맛 사탕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으면 되죠? 그럼 6분의 1로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개 중 2개가 딸기맛 사탕이 나올 확률. 자, 지금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그 3개를 뽑아놨을 때 2개가 딸기맛 사탕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딸기맛 사탕 3개 중에 2개를 일단 뽑아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오렌지, 사과 7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다 뽑은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3, 7, 19, 8, 3, 2 40분의 7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표는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 100명에게 같은 치료를 매일 일정한 양씩 투여했을 때 치료제를 투여한 기간에 따라 완치한 환자의 수래. 그러니까 투여한 지 하루 만에 완치한 수는 15명, 2일 만에 완치한 수는 45명, 3일 만에 완치한 환자 2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가 처음 투여한 지 3일 이내에 완치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전체 환자 수는 100명이었지. 근데 3일 이내에 완치된 환자는 15 더하기 45 더하기 25명이 되겠죠. 그럼 얼마죠? 100분의 85 20분의 17이라는 확률을 갖겠네요. 이런 게 바로 뭐다? 통계적 확률. 자, 그 다음에 기하적 확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여기가 2, 그 다음은 3이니까 여기가 1이겠지? 그 다음 반지름 4니까 여기가 또 1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관역을 한번 관역에 화살을 한번 쏠 건데 화살을 색칠한 부분에 맞힐 확률, 색칠한 부분에 맞힐 확률. 그러면 전체 이 넓이에서 색칠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찾으라는 거니까 전체 넓이분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 즉 전체 넓이는 반지름이 4인 원이니까 16파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일단 두 번째 원 반지름이 3인 원의 넓이에서 제일 작은 원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를 빼줘야 되니까 16분의 5의 확률을 갖겠죠. 이게 기하적 확률. 자,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자,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합사건이죠.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듯이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A 집합,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죠. 자, 근데 이게 특히 A와 B가 배반 사건, 즉 여기 곱사건이 0일 때는 그냥 더하고 끝나면 된다. 덧셈 정리는 우리 그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확률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여사건의 확률도 마찬가지야. 자, 여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거는 하나 풀어볼까? 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을 푸는 거야.
적어도 한 개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자, 두 개를 꺼낼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검은 공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검은 공 이렇게 꺼내도 되고, 검은 공, 흰 공 이렇게 꺼내도 되고, 흰 공, 검은 공 이렇게 꺼내도 되는 거지. 그래서 6건의 확률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한 다음에 이걸 더해서 구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일어날 경우를 따져보면 마지막 한 가지, 둘 다 흰색을 뽑을 경우의 수까지 하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거든. 그러면 어차피 1부터 4까지 다 구했을 때 확률은 1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은 이 6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어디에서? 1에서. 이렇게 하는 게 6건의 확률. 그러니까 애들이 적어도가 나오면 6건이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적어도가 나오면 6건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전체에서 그 6건을 빼는 게 훨씬 더 간단할 때 쓰는 게 6건이에요. 그 본질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얘는 1에서 둘 다 흰색 공을 꺼낼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전체 5개 중에 2개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흰색만 2개 뽑아야 되니까 흰색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그래서 1에서 얘가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7의 확률이 된다.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할 때 택한 수가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5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A사건, 6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하면 지금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사건을 구하라는 거고, 합사건은 이렇게 구해줘. 자,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0분의 5의 배수 몇 가지 있죠? 6가지. 5, 6에 30이니까.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6의 배수는 30분의 6, 5, 30, 5가지. 자, 곱사건은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 즉 최소 공배수 30의 배수면 되는 거죠.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래서 30분의 10, 즉 확률은 3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색연필이 4개, 노란색 색연필이 6개 들어있는 필통이 있는데, 이 필통에서 임의로 2개의 색연필을 동시에 꺼낼 때 같은 색 색연필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 건 빨간색만 2개 거나 또는 노란색만 2개를 꺼낼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각각 더해주면 되겠지. 빨간색 색연필을 2개 꺼낼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4개 중에 2개 뽑는 거 더하기 10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에서 노란 건 전체 6개잖아. 거기서 2개 뽑는 경우의 수. 요거 계산해주면 되죠. 45분의 21, 3으로 나누면 15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자, 흰 구슬 4개, 검은 구슬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개는 흰 구슬이 나올 확률. 자, 2개 꺼내면 결과가 어때?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하나가. 그 다음에 흰색도 꺼낼 수 있고 검은색도 꺼낼 수 있어. 이게 전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적어도 한 개는 흰 구슬 그랬으니까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확률 따로따로 구해서 다 더해야 돼. 근데 어차피 이 전체 확률은 1이고 요거 하나만 구해서 1에서 얘만 빼주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럴 때 6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자, 그래서 1에서 2개 다 검은 구슬을 꺼낼 확률을 빼주면 돼요. 자, 전체 10개 중에 2개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고, 둘 다 검은 거 꺼내려면 검은 구슬 6개 중에 2개 꺼내면 되죠. 계산하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 그러니까 당첨 제비가 4개 있고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당첨 제비 뭔지 알죠? 얘가 당첨, 얘가 당첨, 얘가 당첨, 얘가 당첨. 얘는 다 꽝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제비 중에서 임의로 4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4개를 뽑는데 이게 전체 경우수 10개 중에 4개를 뽑아. 근데 그 중에서 당첨 제비가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그랬어요. 자, 2개 이상 나오려면 당첨 제비가 2개 나오거나 또는 3개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4개가 당첨되거나 이렇게 다 더해야 돼. 그치? 2개 나오는 거, 3개 나오는 거, 4개 나오는 거. 당연히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근데 나머지 애들도 생각해보니까 1개 아니면 아예 하나도 안 나오는 거 0개. 이게 전체야. 그럼 요거 2개만 구해서 이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확률에서 얘를 빼면 좀 더 한 번이라도 계산을 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당연히 이거 따로 계산해서 더해도 돼. 자, 그러면 6건으로 해볼게. 당첨 제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4개를 뽑는데 꽝 6개 중에 4개를 다 뽑아야 당첨 제비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당첨 제비가 1개 뽑힐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4개를 뽑는데 당첨 제비는 1개니까 당첨 제비 4개 중에 하나는 당첨 제비를 뽑고 나머지 3개는 꽝 중에서 3개를 뽑아야겠지? 그래서 이 확률을 더해보자. 10시사가 얼마인가요? 10, 9, 8, 7, 4, 3, 2, 1, 4, 2, 8, 3, 3, 210. 자, 6시사는 6시2랑 같으니까 15. 또 210. 4 곱하기 6시3은 6, 5, 4, 3, 2, 1, 20. 얘가 80. 자, 그래서 지금 6건의 확률을 더해봤더니 210분의 95, 즉 5, 4, 20, 5, 20, 5, 1은 5, 5, 9, 45, 42분의 19가 여기 6건의 확률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얘네들이잖아. 얘네들은 전체 확률 1에서 6건의 확률을 빼줘야 나오죠. 42분의 23 이렇게 나오겠지?